네, 이슈 돋보기입니다. 여야 대선 유력 주자들이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내면서 연금 개혁이 다시 화두로 부상했습니다. 현행 연금 운용 방식이 어떻길래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문제인식에 정파를 초월해 대선 주자들의 공감대가 맞닿았을까요? 이는 향후 30년 이내 닥칠 기금 고갈 문제에 있습니다. 여타 공신력 있는 경제 전문 연구기관에서는 오는 2055년이면 연금 수령 자격이 생기는 1990년부터 기금 고갈로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법을 찾아가야 할지 지혜를 모아야 할 것 같은데요. 인사이트K 연구소 배종찬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1990년생부터는 국민연금 한 푼도 못 받는다라는 전망이 우리가 당면한 현실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을 포함해서 4대 공적연금과 건강보험의 재정 상황이 어떤 수준일까요? 위기라는 거죠.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만들어지고 건강보험이 탄생할 때의 설계대로라면 괜찮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고령화가 되고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더 늘어났죠. 네. 그런데 그 연금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MZ세대, 새로운 생산활동 인구가 더 늘어났냐. 우리 저출산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설계대로 이 제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그 위기 상황 닥쳐오는데 어느 정도의 위기냐면 90년대생부터는 사실상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 회사에서는 지금 본인 반,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본인 반, 또 회사에서 반 이렇게 국민연금을 붓고 있거든요. 근데 그 국민연금을 부었지만 정작 본인이 65세가 돼서 그 연령대가 뭐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네. 하려고 했을 때 난 국민연금 받을 수가 없네.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2040년이 되면 사실상 적자로 전환이 되고 네. 2055년이 되면은 나이 계산을 해보면 90년대생 이른바 MZ세대는 못 받는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이야기인가 이런 걱정과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지금 건강보험의 경우에도 건강보험은 괜찮겠지. 어떤 분들은 이제 고소득자분들은 국민연금보다도 건강보험을 내는 금액이 더 큰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내가 돈을 내는데 내가 정작 65세, 70세 이제 노령자가 돼서 병원을 자주 갈 수밖에 없을 때는 보험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당장 내년에 이 재정 적자가 4조에 육박을 해요. 그 이야기는 이대로 간다면 얼마 못 가서 건강보험도 재정이 바닥난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정말 위기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위기인데 왜 빨리 이 이슈가 현안으로 다뤄지지 않을까? 당장 당면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왜냐하면 MZ세대도 앞으로 30년 그 이후에 받을 연금이기 때문에 뭐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체감적으로 느끼는 위기에 비하면 훨씬 그 위기 상황 크고 그래서 이 대선 후보들도 TV 토론에서 적극적으로 언급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연금 개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이렇게 연금 개혁은 더 절실해지고 있는데 대선을 앞두고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연금 개혁 목소리가 큰 방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정책의 후순위로 밀려 있었던 연금 개혁에 대해서 대선 후보들도 공약을 내놓고 있는데요. 효과적인 연금 개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방안은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 아이디어가 없겠습니까? 우리 정부 기관에서도 계속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있고 보건복지부가 또 주도하기도 했고 그동안 또 많이 바뀌어오기도 했습니다. 네. 이 위기를 인식한 것이 어제 오늘은 일은 아니고 벌써 98년도에 정부가 시작됐던 김대중 정부부터 이건 상당히 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재정 지표도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해마다 이대로 운영된다면 위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까? 그걸 보고서 이제 우리가 네. 어느 정도 위기인 것을 알고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뭐냐?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국민연금을 줄 만한 또 국민건강보험을 정말 이게 건강하게 재정을 운영할 수 있는 돈이 없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더 내고 덜 받거나 네. 또는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걸 심행크께서도 아시겠지만 그런 이야기하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선거 때만 되면 살짝 얘기가 나도 유권자들이 싫어해? 그럼 안 되겠는데 예. 그리고 왜냐하면 어떤 아이디어든지 정부 개선안이든지
모든 사람들이 만족하는 경우는 잘 없거든. 그쵸. 그러면 집단적으로 이건 우리한테 불리합니다. 이 제도는 가령 국민연금과 또 그 외의 공적연금이죠. 군인연금, 또 공무원연금, 또 사학연금 합한다? 이런 논의도 오랫동안 되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경우에도 뭐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이 통합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하면 유권자들이나 그 직능 분야에 있는 직업군에 있는 분들은 아주 싫어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관련된 내용들을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는데 그래서 이제 개혁안을 내고 그걸 대선 때나 뭐 국회의원 선거 때 이 주민 투표를 하자, 국민 투표를 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것조차도 반대하는 또 세력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난망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공적 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래서 2030 세대, 일명 MZ 세대는 공적 연금이 아닌 타깃 데이트 펀드인 TDF에 눈을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젊은 층의 주목을 받고 있는 TDF라는 무엇일까요? TDF 이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국민연금, 공적연금만으로 노후를 보장받기 힘들 거예요. 그만큼 건강보험도 계속해서 수급되는 진료 분야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은 재정만 보완된다면 상당히 잘 유지될 수 있고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K 건강보험 상당히 또 경쟁력이잖아요. 근데 국민연금 여러분들 안심할 수 없습니다. 왜? 노후에 내가 어떤 돈이 더 필요할지 누구도 장담하거나 누구도 다 알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TDF라는 것은 말 그대로 스마트 펀드입니다. 타겟 데이트 펀드. 그러니까 타겟 데이트 어떤 시점을 타겟한 겁니다. 겨냥한 겁니다. 예. 자신이 은퇴할 수 있는 시기를 겨냥해서 꾸준히 투자를 하는 것, 바로 그런 펀드를 바로 타겟 데이트 펀드, TDF인데 지금 젊은 인구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연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의무적으로 가입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TDF는 어떠냐면 좀 연령대가 아직 젊을 때는 은퇴 시기가 한참 남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주식을 훨씬 더 많은 비중으로 해서 또 채권, 그러니까 안전자산보다는 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더 많은 수익을 얻어낼 수 있는 자산 쪽에 투자를 하고 거의 은퇴 시기가 가까워지면은 주로 안전자산, 채권 등에 이제 투자를 해서 은퇴할 쯤 돼서 안정적으로 이 은퇴 자금이 마련이 되는 것이 바로 TDF 펀드인데 네. 젊은 세대들이 상당히 관심을 또 가질 수밖에 없고 열풍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는 펀드입니다. 그렇군요. PDF로 이렇게 젊은 층이 몰리게 된다면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 공적연금의 재정 규모는 그러면 또 현저히 줄어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공적연금이 아닌 개인연금으로 자금이 몰리게 되면은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되겠습니까? 일단은 TDF 펀드도 내 돈을 내야 되는 거죠. 그럼 그것도 개인마다 사정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산이 많고 또 안정적인 지금 수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직장인들 또는 개인 사업가들은 TDF 펀드를 충분히 내겠죠. 그렇겠죠. 왜냐하면 내 은퇴할 시점에 은퇴 노후에 대해서 자금이 확보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마다 사정이 다릅니다. 지금 어려워서 대출을 받아서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TDF 펀드를 넣을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개인에 따라서 너무 천차만별이다. TDF 펀드로 노후를 보장받는다는 것은. 그리고 개인들도 이제는 공적 자금에 대해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TDF 펀드는 어느 한 또 소득 계층에 집중적으로 몰릴 수밖에 없고 전체 국민들에 대한 사회적 안정망이 되기는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많은 고민은 되지만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는 방법, 네. 더 많이 내고 좀 적게 받는 비율상으로 적은 겁니다. 낸 돈보다 적게 받는 게 아니라 비율상으로 좀 적게 받는 방법을 이제는 고민할 수밖에 없고 이것을 이제는 유권자 눈치를 보고 미룰 수는 없고 이제는 새로 들어서는 정부에서는 정부 초기에 빨리 이 문제를 꺼내 놓아서 네. 어떻게든 국민들의 판단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연금 개혁의 필요성과 젊은 층의 대안으로까지 주목하고 있는 TDF 투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님이었습니다.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